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은 교수입니다. 유튜브 채널 일타화공 활용하실 때 재생 목록, 9급, 7급, 군무원, 탄약직, 화공기사 이렇게 구분해서 과목별로 해놨으니까 재생 목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 핀치 메소드, 핀치법, 핀치 어널리시스, 열 교환기 설계할 때 쓰는 그 핀치 기법이 요 16번에 좀 담겨져 있어요. 2022년 화공직 7급 국가직 16번 문제인데 문제 낸 거는 최대 가능 열 전단율 해서 뭐 열속, 열 속도를 물었어요. 최대 가능 열 전달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핀치 메소드가 요 문제에 좀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이 문제 풀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화공기사 필답에도 핀치 메소드가 나왔었는데, 그다음에 화공기사 1차 필기에도 또 나오고, 그 다음 이제 7급에도 나왔는데 9급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 16번 열교환기 장치에서 2.5kg/s의 질량으로 유입되는 90도의 뜨거운 공기를 사용하여 1.5kg/s로 흐르는 20도씨의 냉수를 가열한다. 이 열교환기의 최대 가능 전단율은 해서 단 공기의 비열은 1.0kJ/kg 켈빈이고 냉수의 비열은 4.2kJ/kg 켈빈이다. 모든 비열은 일정하며 열교환기는 정상 상태에서 운전 조건이며 잘 단열되어 있고 내부 도관 열 저항은 무시한다. 그래서 모든 거 스테디 스테이트 관점에서 쭉 풀으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일타화공, 네이버 밴드 일타화공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학원은 노량진에 있죠. www.pass100.co.kr 지금 화공기사 단가종합, 화공직 9급 단가종합, 화공직 7급 단가종합 베스트셀링 중입니다. 자, 요 문제 풀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일단 퀵으로 할게요. 너무 길게 찍으면 여러분들 지쳐서. 자, 열교환기는 우리가 이게 이중간 열교환기면 카운트 커런트, 카운트 플로우 향유 서로 반대 방향 흐르고 패러렐 플로우 병류 같이 흐르는 거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온도 T가 있고 Y축은 X축은 뭐예요? 거리겠죠. 그냥 이거 따라 흐르는 거리. 그러면 THI로 들어가서 THO로 나오고 그 다음에 TCI로 들어가서 TCO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델타 T1, 이게 델타 T2. 이거 뭐 바꿔도 상관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병류일 때는 뭐예요? THI로 들어가서 THO 아웃렛을 얘기합니다. I는 인렛. 그리고 TCI는 I로 들어가서 TCO로 나오죠.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좀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했지만 이게 뭐예요? 구동력이죠. 델타 H. 그래서 열교환이 크다는 걸 의미하고 이거 구동력 델타 T2 열교환이 작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델타 CA가 구동력이듯이 델타 T 요쪽보다 크다는 거 참고하시고 어쨌든 향유가 병유보다는 좋은 거는 우리가 예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볼 거 여기 보시면 우리가 Q 열량 구할 때 뭐예요? M 다트 연속 흐름으로 시간 들어가니까 M 다트 H 또는 MH 다트 CPH THI 빼기 THO 그죠? 뜨거운 유체가 이런 열량이죠. 열이죠.
열속. 그래서 m.hcph를 줄여서 요거를 무통결어서 열 용량이라고 해서 ch라고 하죠. 그 다음에 thi, tho 그대로 쓰고. 그래서 핵심은 요거 있죠. 요거 질량 곱하기 연용량 또는 질량 유속 곱하기 연용량이 뭐 비열이라고 합시다. 헷갈리니까 질량 유속 곱하기 비열이 뭐예요? 연용량. 그죠? 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차가운 유체가 얻은 열량이 이제 서로 같은 거죠. mc 닷 cpc tco 빼기 tci. 그죠? 그래서 차가운 유체의 질량 요소 곱하기 차가운 유체의 비열, 그 다음에 나가는 온도 빼기 들어가는 온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mc 닷 cpc가 cc가 됐죠. 이거는 쌤이 뭐 고민할 것도 없죠. Q는 그냥 우리 mc 델타 t라고 할 때 뭐죠? mc를 쌤이 라지 c로 써서 헷갈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C는 비열이고 스몰 c는 비열로 생각하시고 정용 연용량, 정합 연용량. 라지 C는 MC를 M과 C의 곱이니까 이 C는 뭐예요? 질량을 곱한 거니까 요거는 크기 성질이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연용량, 요 라지 C는 뭐예요? 크기 성질이고 경로 함수.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그래서 뜨거운 유체가 잃은 열량은 차가운 유체가 얻은 열량. 이거는 무조건 아시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또 Q는 UA 델타 TLM. 그래서 로가리즘 민. 뭐 위에다 바 쓰고 이러는데 하지 마세요. 그거 복잡합니다. 그냥 로가리즘 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 로가리즘 민, 요게 어떻게 돼요? ln 델타 t1분의 델타 t2, 델타 t2 빼기 델타 t1. 요렇게. 그죠? 총괄 연용량 계수를 써서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요게 같듯이 요게 또 요거랑 같죠. 오케이? 그거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시면 또 노트 중요한 게 향유와 병유에서 델타 T1과 델타 T2 값이 다르죠. 즉 향유하고 병유일 때의 델타 T1과 델타 T2 값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다 한 번씩 경험해 봤지만 문제 풀어서 델타 TLM 즉 로가리즘 민 템퍼러처 디퍼런스. 그래서 델타 TLM이 뭐예요? 다르죠. 다시 정리하면 향유와 병유일 때 델타 TLM이 다르고 따라서 델타 TLM이 다르니까 Q값 틀려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떤 게 좋다? 향유가 좋습니다. 그래서 향유로 보통 운전을 하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이때 C는 M 곱하기 스몰 c 또는 M 다트 곱하기 스몰 c예요. 이게 라지 C 할 때 헷갈리지 마세요. 이 C 중요합니다. 이 C가 열 용량 질량 유속의 비열 곱한 거예요. 그래서 CH가 CC보다 크면 이놈이 엄청 큰 거니까 뭐예요? 요 값에서 잘 보십시오. 이건 좀 편안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CH가 엄청 크다는 거는 CC보다 이게 같아야 되는데 이게 크다는 거는 뭐예요? 이거의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이거와 이게 같을 때 이게 크다는 거는 뭐예요? 얘가 거의 일정하고 차가운 놈의 온도 변화가 많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100이고 이게 뭐 거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또는 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100 곱하기 1이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100이 되려면 뭐 20 곱하기 뭐 5 곱하기 20 이 정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차이가 없고 이게 차이 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CC가 무지 크다. 만약에 CH보다 무지 크다면 이 CC가 CH보다 무지 크다면은 얘가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정하고 얘가 TH inlet, TH outle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개념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서로 거의 비슷하다 하면 뭐예요? 온도 변화도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핀치 메소드에서도 쓰지만 이 C 이런 것들이 뭐다? 비열이 아니고 질량 곱하기 또는 질량 유속 곱하기 비열의 이 라지 C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라지 C가 클수록 자기 거의 온도 변화는 거의 없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보면 Qmax를 구하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 하면 최대 가능 열 전단율이에요. 즉 여기서는 킬로와트로 줬으니까 킬로줄 퍼 세컨이니까 얼마나 열이 전달되느냐, 최대 가능한 거,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든 병유든 Q는 UA 델타 T LM이죠. 로가리즘이. 근데 보면 병유는 한 유체의 유출 온도가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유체의 온도에 거의 접근될 수 없고 전달될 수 있는 열량도 적다. 즉 병유가 거의 뭐 퍼포먼스가 안 좋다 이런 거니까 이건 정성적으로 아시면 되고, 그래서 델타 TLM 향유가 항상 뭐다? 병유보다 크더라. if 입구 출구의 온도가 뭐 서로 그러니까 입구와 출구의 온도가 동일하다면, 즉 이중간 열 교환기에서 그 뜨거운 유체랑 차가운 유체의 인풋 아웃풋이 다 같다면은 다 동일한 조건이라면은 항상 뭐예요? 향유가 병유보다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델타 T LM이 향유가 병유보다 항상 요게 크다고 했으니까 A는 똑같을 거고, 그죠? U도 뭐 변동사항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유보다는 이 향유가 Qma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정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Qmax. 그런데 뭐를 이제부터 해야 되냐?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쌤이 타이핑 해가지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손으로 다 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CC보다 이때 C는 분명히 쌤이 M.C에 C 이거는 라지 C라고 그랬죠. 이건 비열. 헷갈리니까 P C고, 요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콜드가 아니고 핫이죠. M.H에 C P 핫. 요거예요. 다시 안 보였군요. M cold 곱하기 CP의 cold, 요게 CC고 CH는 M hot CP 핫이에요. 그죠? 질량유량 곱하기 비열이에요. 자, CH가 이거보다 크다면은 어떻게 돼요? DTC가 뭐예요? DTH보다 크죠? 요거 여기서 이거 Q가 일정하니까 이거 뭐 미분으로 나타냈을 때 이제 D를 우리가 넣어서 또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 말인가 하면 그냥 Q로 쌤이 여기서 그냥 정리할게요.
여기 D라고 해놔가지고. 자, DQ 핫하고 DQ cold는 서로 같겠죠. 그래서 DQ 핫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M dot hot, 그죠? 그다음에 CP hot, 그다음에 DT 핫이겠고, 이 변화량. 요거는 뭐예요? M dot cold, 그다음에 뭐예요? CP cold, 그다음에 DTC인데 얘하고 얘가 같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열이. 근데 CH 요게 뭐예요? CH죠. 요게 뭐예요? CC죠. 근데 CH가 CC보다 크면 이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DTH와 DTC는 뭐예요? 방향이 반대로 되죠. Right?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핫사이드에 많은 유량 또는 높은 비율을 가진 유체가 흐를 때, 이 말이 뭐예요? CH인 거죠. 즉 MH 다트, 즉 많은 유량, 즉 질량 유량 또는 뭐예요? 높은 비율 CPH,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CH가 CC보다 크면은 뭐다? DTC가 즉 델타 TC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DTH 즉 델타 TH보다 크다. 쉽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Q는 CC TC out 빼기 T의 C in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전달되는 에너지를 이 콜드 사이드에서 받은 에너지로 정의하고, 이 말이 뭔가 하면 그냥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요게 뭐예요? 어차피 그 열 손실이 없기 때문에 차가운 놈 기준으로 하면 요게 받은 열량이 되겠죠. 그죠? 즉 다시 말해서 뜨거운 놈, 핫 유체가 이런 열량이 콜드 유체가 받은 열량.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준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열교환기의 길이가 무한하면 열교환기의 길이가 무지 길어요. 그러면 즉 length, L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차가운 쪽에 나오는 놈의 온도는 뭐하고 똑같아져요? 뜨거운 쪽에 들어가는 놈하고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충분히 숙지해 봅시다. CH가 무지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T고 이렇게 하면, 자, CH가 무지 크다고 했으면 뭐예요? 아까 기억나세요? 이 T는 일정하다 그랬죠. T의 아웃, H 아웃이고 여기는 T의 H 인. 기억나세요? CH가 매우 크면은 그놈 핫 유체의 온도 변화는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다고 치면 뭐예요? 향유. 뭐 향유든 병유든 똑같은 뭐 경향을 보이는데 열교환기의 길이가 무한대로 가면 뭐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면 길이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향유로 흐를 때 T 콜드의 아웃넷, 이게 뭐 T 콜드의 인넷인데 여기가 거의 만날 거 아니에요. 길이가 길다는 거는 열교환을 무지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이고 결국은 요게 만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향유일 때 Qmax, 그죠? Qmax는 어떻게 쓴다? 향유했을 때 Qmax는 어차피 이게 받은 열,
그죠? 차가운 유체가 받은 열이고, 뭐, 사실, 이렇게 써도 똑같죠? 뭐, C에 hot, 그 다음에 T, H in, T, H out. 이건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쓰느냐 하면, C out이, TC out이 TH in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시험 문제에 또는 실제 설계에 있어서 뜨거운 놈에 들어가는 온도랑 차가운 놈에 들어가는 온도만 알면 Q 값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이거 뭐예요? 인풋 값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온도만 알면은 Qmax를 구할 수 있고, 이때 연용량은 작은 연용량을 쓰더라. 그래서 요거를 CC가 CH보다 작을 때를 이걸 C민이라고 불러요. 미니멈. 자, 그래서 요쪽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이제는 CC가 CH보다 무지 커요. 찬유체 연용량이 커요. 그러면 콜드 사이드의 유량과 비열이 높을 때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MC 다트 곱하기 CPC예요. 그죠? 이게 매우 높으면 이제는 반대로 차가운 놈 유체의 그 열속을 적는 게 아니라 뜨거운 파트의 열속을 적습니다. Q는 CH, THI, THO 이렇게. 왜냐하면 차가운 놈의 유체의 연용량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반대인 뜨거운 놈에서의 온도 변화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전달되는 에너지를 핫사이드에서 받은 에너지로 이제 정의.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그냥 CC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T cold 뭐야? out, T cold in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요걸 가지고 푸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면 열교환기의 길이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면 또 어떻게 돼요? TH out 요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열교환기의 뜨거운 놈의 출구가 또 뭐예요? 차가운 놈의 입구랑 같게 되죠. 그죠? 뭔 소린가 하면 한번 이것도 그림으로 나타내 볼까요? 자, 제가 인강 시간에 좀 대략하게 하는데 지금 유튜브라. 자, 이렇게 보면 CC가 CH보다 무지 크다고 했죠. 그러면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타내요? 아까 그래프 보여줬는데 이렇게 나타냈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TCI고 무조건 향유입니다. 여기가 TC 아웃이에요. 그 다음 TH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요. 그래서 여기가 THI, THO.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싶은가 하면 L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의 온도 뜨겁든 차갑든 그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장치 아프레이팅 할 때 요거를 없애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TH 아웃이 뭐예요? 이쪽이죠. 그러니까 TC 인너하고 같죠. 그래서 TH 아웃 대신에 TC 인넷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Qmax는 CH 그대로 쓰고
THI 빼기 TCI. 그죠? TCI랑 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CH가 CC보다 작죠, 이 경우에. 그래서 얘도 C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아까 구한, 여기서 보면, 아까 구한 2번식과 3번식, 요거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거를 C민이라고 했죠. 근데 요건 뭐예요? THI하고 TCI는 똑같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from 2와 3으로부터 Qmax는 최대로 열 전달할 수 있는 거는 C민이다. 이때 C민은 이제 상황마다 틀린 거죠. 그렇지만 THI, TCI는 똑같죠. 요거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 값은 변함이 없어요. 뜨거운 입구의 온도 빼기 차가운 유체의 입구 온도. 다시 한번 뜨거운 유체의 입구 온도 빼기 차가운 유체의 입구 온도. C민은 그때그때마다 틀린데 뭐다? C 핫하고 C cold 요거 서로 비교해서 제일 작은 값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풀었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7급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펙티브니스 입시로는 Qmax 분의 Q 해가지고 뭐 나중에 최종적으로 NTU까지 하는 걸 이제 자꾸 이제 단계를 올려서 매년 업그레이드 돼서 시험에 내겠지만 지금 낸 거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핀치 메소드하고 지금 관련 있는 게 이 연용량 있죠. 연용량. 항상 작은 거를 쓴다. 응? 항상 작은 걸 쓴다. 그리고 뜨거운 유체 입구 온도 빼기 차가운 유체 입구 온도. 이게 최대 맥스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바로 풀면 그 CC가 뭐예요? mc.cpc인데 문제에서 1.5kg per second로 주어졌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CPC가 문제에서 4.2kJ per kg 켈빈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6.3kJ per 켈빈 세크예요. 어쨌든 6.3이 나와요. CH를 해봤더니 mh.cph인데 2.5 곱하기 2.5 kg per sec 곱하기 1이니까 2.5예요. 2.5. 그래서 CH가 2.5고 CC가 6.3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MC 질량요소 곱하기 비열을 한 EC를 비교하는 거예요. 6.3하고 2.5 어떻게 돼요? 작은 놈 골라야 되죠. CH. 그래서 2.5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Qmax는 작은 놈 C 미니멈을 고르니까 2.5 kJ per Kelvin이고요. 그 다음에 THI 즉 뜨거운 유체의 입구 온도 빼기 차가운 유체의 입구 온도 TCI 그래서 90도 빼기 20도 해서 2.5 곱하기 70이 돼서 정답 175 kJ per second 즉 175W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 번 더 퀵으로 정리하면 뭐 향유 병유일 때 병유가 더 좋다는 거 이건 뭐 당연히 아는 거고요. 그래서 QMC 델타 T에서 이 MC를 라지 C 연용량으로 해서 이 문제들을 푸는데 우리가 꼭 숙지해야 되는 거는 CH가 CC보다 크면 즉 CH가 무지 크다는 거는 Q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CH가 클 때는 즉 뜨거운 유체의 델타 T가 거의 변화가 없겠구나. 그죠? 뭐 편하게 향유니까 여러분들 안 헷갈리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간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CH 뭐 사실은 뭐 여기로도 갈 수 있어요. 병류 향유 상관없이 어찌됐든 CH가 엄청 클 때는 델타 TH가 변함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CC가 무지 클 때는 얘가 변함이 없다. 이쪽 방향이 좀 이해하기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CC가 무지 클 때는 얘는 온도 변화가 없고 뜨거운 놈만 뭐예요? 이거 그 뭐야 온도가 떨어지겠죠. 냉각한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실 그 병류 향유 상관없는데 다시 한번 안 헷갈리게 하면 CH가 무지 크면 얘 온도 변화 없고 그죠? 당연히 이거 TCI 또는 TC out, TC in 똑같아요. 사실은 다 쓸 수 있어요. 향유, 병류. 그래서 뭐 어차피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이거 썼습니다. 둘 다 표기는 가능해요. 그냥 정성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H와 CC가 같을 때는 뭐다? 서로 그레디언트가 온도의 변화가 큰 차이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Qmax라는 것을 얻을 때 Qmax라는 것을 얻을 때 향유가 델타 TLM이 항상 병류보다 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병류보다는 향유 택한다. 그래서 이게 맥스라는 건 다 알고 있고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부터 왜요? CH가 크면은 델타 T C가 델타 TH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요 변화량이 크니까 요거로 차가운 유체로 나타낸다. 그리고 요게 뭐예요? 요 CH보다 작은 값, 연용량이 작은 값을 항상 표현해 준다. 그리고 L이 무한대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예요? TC out은 TH in와 같게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다. Qmax는 CCTH inlet 빼기 TC inlet. 그래서 인넷에 뭐다? 입고 온도만 우리가 알면은 다 풀 수 있다. 그죠? 마찬가지로 CC 차가운 유체의 연용량이 크면 당연히 뜨거운 유체의 연용량 적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에 대한 온도 변화 THI, THO를 적는데 문제는 L이 무한대로 만약에 간다면 뭐예요? 이 THO는 TCIO랑 같죠. 그래서 따라서 Qmax는 CH, THI 빼기 뭐죠? TC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쉽게 문제를 가지고 정리해 보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열교환기 장치에서 2.5kg/s의 질량유량으로 유입되는 90도씨의 뜨거운 공기를 사용하여 1.5kg으로 흐르는 20도씨의 냉수를 가열한다. 이 열교환기의 최대 가능 열 전단율은 하면 그래서 솔루션 하기를 항상 뭐다? Qmax는 연용량인데 작은 거 연용량을 무조건 써줘라. 그리고 뭐죠? TH 뜨거운 놈의 입구 온도 빼기 T 차가운 놈의 입구 온도. 이거는 불변입니다. 그러면 이 C 미니멈
그래서 CH하고 C cold를 비교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CH가 M 닷트 뜨거운 놈의 질량유량 곱하기 뭐예요? 그 다음에 뜨거운 놈의 비열, 그 다음에 C cold는 뭐래요? M 닷트 cold 곱하기 CP 뭐 정합 연료량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cold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뜨거운 놈은 뭐예요? 여기 보면 값이 공기의 비열 1이고 질량유량 2.5네요. 그래서 2.5 단위 생략할게요. 1인 거고 얘는 얼마죠? 냉수는 1.5죠. 자, 봅시다. 냉수는 1.5죠? 1.5 곱하기 그 다음에 CPC 비열 냉수 4.2 그래서 얘는 2.5 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래서 얘가 CC가 훨씬 크기 때문에 CH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5 곱하기 TH in 들어가는 온도 90 나가는 온도 아니 또 차가운 거에 들어가는 온도 20 그죠? 그래서 2.5 곱하기 70에서 175 그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최대 가능 열 전달률 찾을 때는 연용량 즉 MC가 제일 작은 놈 무조건 찾아서 뜨거운 유체의 입구 온도 빼기 차가운 유체의 입구 온도예요. 그래서 입구 온도만 알면 됩니다. 입구 온도만 알면 돼요. 뭐 출구 온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리면 이 LMTD 즉 델타 T LM LMTD를 쓰는 방법은 입구 출구 온도가 다 주어져야 돼요. 오케이? 다 주어져야 돼요. 근데 이 Qmax 쓰는 거는 뭐죠?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입구 온도만 알면 되죠. 출구 온도 필요 없죠. 그래서 나중에 또 출제 예상이 되지만 내년에 올해인가요? 이 입실론 유용도는 Qmax분의 Q 해서 Qmax는 우리가 Cmin THI 빼기 TCI 이렇게 이거로 픽싱인 거고 Q는 뭐 여기서 뭐 hot을 써도 되고 뭐 cold도 써도 되고 상관없죠. 그래서 CH THI 빼기 THO 이때 이거를 뭐 썼다는 거는 뭐야? CH를 썼다는 거는 CH가 C cold보다 작을 땐 거죠. 이렇게 문제에서 풀듯이 뭐다? 출구 온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엡실론 유용도와 NTU는 Cmin 분의 UA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렵게 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낼 수도 있는데 글쎄요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좀 여러분한테 부담스러워서 출제위원이 좀 고민은 할 것 같아요. Anyway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LMTD는 입구 온도 출구 온도 다 알아야 되지만 Qmax는 뭐다? 입구 온도만 알면 된다. only 입구 온도만 알면 된다. 즉 C민과 입구 온도만 알면 된다. C민은 어떻게 구한다? m닷 즉 질량유량과 비열을 곱한 게 C민이니까 뜨거운 유체의 MC와 차가운 유체의 MC를
그냥 곱하기 해보면 어떤 게 더 큰지 비교해서 작은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페인치 메소드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화공기사 2차 실기에서 핀치 메소드가 나왔는데 1차 필기에서도 이제 한번 나왔고요. 그게 이제 7급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열교환기 관련된 퍼포먼스 관련된 디자인 설계 관련돼서 나올 거니까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번 것도 길어졌네요. 다음엔 좀 짧게 올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